은퇴를 하면 매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등산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이러면 최악의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전에 은퇴하신 분들 등산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권하고 여가 생활에 1번을 들라고 하면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죠. 수입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크게 없어지는 거는 매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나갈 일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다면 집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죠. 이게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인데요. 대부분 뭘 주로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 노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거를 걱정하느라고 내가 매일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할 일이 없는 상황, 나에게 시간이 너무 많은 상황,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조차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왕창 나는 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할 일을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제 나이 또래죠. 50대 중반 정도부터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은퇴할 나이예요.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만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어요? 일생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뭐가 없을까요? 나의 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에 일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내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내가 어릴 때 뭘 하면 정말 행복했지, 사실 그런 거를 내가 조금 잘하기조차 했는데, 이런 것을 들추어내고 계속 메모하시고, 아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야. 아니에요. 60이 넘었기 때문에 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약간의 경제적인 베이직도 좀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능력이 몸에 붙었지 않습니까?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능력이 우리 몸에 붙어 있거든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플랜을 준비하시는 거. 이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이러면 최악의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전에 은퇴하신 분들 등산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악플을 받았어요. 사실 영상을 다 보지 않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은 등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시간이 너무 남아. 그래서 시간 때우기로 등산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등산을 하고 싶어. 그래서 계획 아래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산을 가. 너무 좋은 행위죠. 내가 친구들이랑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나 행복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골프를 쳐.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죠.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요. 결국은 잣대는 어디 있다? 시간을 때우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나이 들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심지어 아까워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독서를 해요. 독서를 하는 건 그냥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 그런데 시간을 때우려고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거를 잘 하려면 선공부 후 실행해야 되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 차원에서 독서를 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닐까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사실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네. 생각의 깊이를 위해서 내가 소설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어야죠. 감정이입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높아져. 이런 걸 독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독서 이거 안 됩니다. 뭐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제는 이거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릅니다. 내가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가 생활에 1번을 들라고 하면
합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를 내고요. 소리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소리를 처음에는 자기 소리를 내는데 급급하지만 조금 있으면 옆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죠.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리죠. 심지어는 그게 화성으로 어우러지는 감각이 노래를 하면서 듭니다. 이 행복감은 부지하게 오래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합창을 하면 일주일 전체가 화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일주일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좀 충만해지는 그런 여가일 수 있습니다. 예를 여러 가지가 들 수 있어요.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엄청 늘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면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운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탁구도 상대가 있어야 치죠. 테니스도 상대가 있어야 치잖아요. 골프도 아무리 적게 모여도 3명은 돼야 부킹이 되니까 4명을 모아서 쳐야 되는 그런 운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테니스장도 기계랑 칩니다. 실내 테니스장 가면 머신에서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그 야구 치는 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에 탁구장도 회원제가 돼서 혼자 가도 항상 같이 칠 상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기 때문에 운동적으로는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역시 운동도 권합니다. 저는 사실 가장 여러분들께 권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취미가 요리입니다. 요리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양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맛을 낼 때 뭘 써야 되는지를 착 꿰고 계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재료를 섞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조리를 하면 이런 맛이 나겠지. 이렇게 요리는 창조적 상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레시피를 보는 게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돼요. 그래서 레시피를 보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이런 맛이었지. 똑같이 재현을 해보고 비슷하게 맛이 나오면 쾌재를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요리가 좋은 점이 뭘까요? 2가지가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는 요리는 15분이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의 요리를 한 4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요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리를 하면 어떻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먹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행위. 그래서 저는 요리라는 취미도 몸에 착 붙이시면 너무너무나 나이가 드신 다음에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입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하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룸 다이어리라고 자기의 꿈을 쓰는데 하고 싶은 거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서식이 있어요. 그걸 매월 한 번씩 써요. 이런 비슷한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뭐 좋아했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했더니 기억이 안 나. 왜? 하루밖에 안 하셨으니까. 얘를 매일같이 보름을 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같은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떠오르고요. 걔를 잘하게 하는 건 제가 전공하는 메모나 기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시지 말고 계속 메모를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이걸 명시화라 그러는데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우선 출발입니다. 예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의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역시 해보셔야 돼요. 해보려고 했더니 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디 가서 뭘 배울 수 있지?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랑 그걸 같이 할 수 있지? 이런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얘는 찾아보셔야 돼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러분들 시니어 전문 잡지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과 관련해서도 50플러스 재단이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자꾸 찾아보면서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퍽 하고 가시죠. 그건 아니에요. 3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찾으신 다음에 비교해서 그중에 요걸 내가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2개씩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입문적으로 자기를 정리해봐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 나의 취미, 내가 할 일, 내가 관계 맺으면 좋을 집단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튀어나옵니다.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은퇴를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는 초보야. 그러면 이 2개의 측면을 다 같이 한 1년 정도 설정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역량을 갖춰 놓으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선공부 후 실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어떤 전문 영역에서 무려 30년 근속을 했어. 그러면 대학도 졸업했고 심지어는 석사 박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을 제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벌써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능력은 공부 능력입니다. 공부 능력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읽고 그것을 요약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 걔를 글을 쓰거나 보고서 같은 형태로 정리하는 능력. 이 두 가지는 갖추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지금 다초점 안경으로 겨우 글씨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란 말이야. 네, 지금이 공부할 때. 지금 공부 능력을 갖춰놓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 늘어나고요. 그 모든 일을 자기 방식으로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갖추셔야 될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요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네. 그러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가 먹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대. 그걸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 말고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셨나요? 아니죠. 내가 태어난 동네, 내가 산 집, 내가 우연히 가게 된 교회, 내가 가게 된 학교, 내가 할 수 없이 간 직장, 여기에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상태에서의 나의 선택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정말 맺어가고 싶은 관계는 놓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거죠. 독서 모임도 쫓아다니고 운동 모임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확장시켜 가시기를 저는 엄청 권해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해내고 그와 좋은 감정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이 들어서 제대로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콜 트러스트예요. 너무 훅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만나면 이름 알면 그거로 충분하죠. 어디 사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두 번째 딸은 왜 결혼을 안 하니? 여기까지 훅 치고 들어가요. 그런 거는 핫 트러스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소위 공감과 환대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인데요. 환대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 인사, 요가 하러 가시면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에 존재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 안에는 신처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안에는 사실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신을 바라보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 가슴 속에 자리 하나를 비워놓고 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환대라 그래요. 이게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환대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관계학을 성장시켜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능력이에요. 세 번째 능력은 여러분들 이거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경제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원천봉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나이 든 상태에서 미래가 밝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불안해져요. 돈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행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행위를 했는데 걔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상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 SNS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줌 하나만 켜놓고도 동네 사람 5사람 모아서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환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능력이거든요. 걔가 확장되면 내가 만든 상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또는 내가 만든 물건을 또는 내가 하는 행위를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그 안에서 경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후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또 인생 2막이라는 용어도 안 씁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이후에 현재의 인생을 나다운 인생을 본격적으로 사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적어도 85세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85세가 지나도 의지는 똑같아서 계속 하세요. 근데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때는 노인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85세까지 속도도 같고 능력도 계속 누적돼서 엄청 좋은데 왜 노인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50대 이상 85세 미만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노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비로소 그간의 경험 누적을 토대로 해서 실현해가는 그런 본격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좀 꼭 생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안드려 봅니다.